남녀는 왜 서로 소유하고 싶어 할까? 1편. 소유하고 싶다는 마음의 정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웃는 모습, 나를 바라보는 눈빛, 함께 걷는 길 위에서의 조용한 기척 하나까지 모두 소중해서 그냥 곁에만 있어도 된다고 믿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곁에 있는 것으로는 부족해졌고 그 사람이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죠. 다른 이에게는 웃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 아닌 사람과는 너무 오래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나를 가장 특별하게 여겨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왜 연락이 늦었을까? 왜 이 사진에는 내가 없지? 왜 요즘은 예전만큼 다정하지 않을까? 질문은 점점 많아지고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리고 그 불안은 때로 소유라는 이름의 감정으로 흘러갑니다. 왜 자꾸 보고 싶어지는 걸까? 왜 내 마음은 자꾸만 확인받고 싶어 할까? 왜 그 사람이 나만의 사람이었으면 하고 바라는 걸까? 이 질문의 끝에는 늘 같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이 내 것이길 바라는 마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경험해 봤을 겁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아지고 놓치지 않기 위해 마음은 자꾸만 상대를 쥐고 흔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은 사랑일까요? 아니면 불안일까요?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막상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받지 못할까봐 조급해지고 그 사람의 모든 감정을 독점하고 싶어집니다. 이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면서도 이렇게 조급해지는지, 왜 사랑이라는 감정은 때때로 소유욕이라는 그림자를 동반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감정이 나쁘기만 한 건 아닌 이유까지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사랑을 본능과 연결시켜 설명합니다. 애착 이론에서는 어릴 적 형성된 애착 유형이 성인이 되어 연애 방식에도 그대로 투영된다고 하죠. 누군가는 안정적인 사랑을 주고받지만 누군가는 늘 불안에 흔들리고 또 누군가는 가까워지는 게 두려워 스스로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도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을 구하고 상대방이 자신을 떠날까 두려워 강하게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생기는 감정이 바로 소유욕과 연결되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똑같이 해줘야 해. 너는 내 거니까 다른 사람에게 웃지 마.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감정은 사랑의 깊이가 아니라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곤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하지만 사실은 나는 너무 불안해서 이렇게라도 붙잡고 싶은 거야. 어떤 친구는 말했습니다. 나는 연애를 하면 꼭 그 사람의 하루 일정을 다 알고 싶어져. 어디서 누구랑 뭘 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사실 그건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놓치기 싫은 거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으면 그 자리에 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초라해지고 스스로가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런 마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관계 안에서 확인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욕망이 상대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 시작됩니다. 상대의 모든 시간을 알고 싶어지고 연락의 빈도에 예민해지고 SNS를 감시하듯 들여다보고 이전 연애에까지 집착하게 되는 것. 그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사적인 감정의 감옥에 가두는 일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붙잡을수록 사람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사랑은 마치 손 위에 올려둔 모래 같아서 너무 세게 쥐면 흘러내리고 너무 느슨하게 두면 바람에 날아간다. 이 말은 많은 연애 명언 중 하나로 유명하지만 사실 연애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체감으로 알고 있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너무 꽉 쥐려 하면 상대는 그 소나기 속에서 숨이 막히고 결국 벗어나고 싶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 이 사람을 잃는 것, 이 현실이 됩니다. 사실 사랑이 소유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건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어줄 거라는 믿음인데, 그 믿음을 깨지 않기 위해 자꾸만 통제하고 확인하려 들다 보면 그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통제된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의 감시 안에 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마음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그건 아니었는데, 나는 그냥 피곤했던 건데, 굳이 설명하기도 귀찮은데, 그렇게 점점 말이 줄고 눈빛이 식고 함께 있어도 마음은 멀어지는 일이 시작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꾸만 누군가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가 가진 사랑의 언어가 아직도 너무나 불완전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소유는 사실 가장 원시적인 사랑의 형태입니다. 말로 표현할 줄 모르고 감정 조절이 서툴 때 우리는 사랑을 가짐으로 확인하려 하죠. 하지만 진짜 성숙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상대의 자율성을 신뢰할 수 있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서 불안해지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해 본 적이 있다면 그 감정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놓아줄 줄 아는 사랑입니다. 잡지 않아도 내게 머물러 줄 사람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 있어야만 비로소 사랑은 소유가 아닌 동행이 됩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너무 의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당신의 전부가 되었다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채워줘야만 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 걸까? 그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사랑은 조금씩 가짐이 아니라 함께함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그 경계는 늘 모호합니다. 우리는 늘 그 사이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죠. 그리고 그런 당신의 감정은 충분히 이해받아야 하고 때로는 다정하게 안아줘야 할 감정입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사랑 안에서 흔들리고 때로는 소유욕에 휘둘리는 것도 우리가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 중 하나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처음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시작은 내 마음속 소유욕이라는 그림자를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편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집착하고 의심하고 통제하려는 마음으로 다가가진 않았죠. 그저 그 사람의 말투가 좋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따뜻했고 어디선가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언제쯤 연락이 올까 기다리던 그 시간, 연락이 왔을 때 벅차오르던 그 감정, 처음 사랑은 마치 선물 같았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냥 와준 것 같았고 받기만 해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아무 말이 없을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내가 더 좋아하는 건가? 내가 더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건가? 처음에는 사소한 질문이었지만 그 물음은 서서히 확신 없는 감정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확인받고 싶은 욕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 좋아하는 거 맞아? 우리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지 않아? 왜 요즘은 연락이 줄었어? 물어보고 싶지만 말하면 부담 줄까봐 참았다가 결국 못 참고 툭 내뱉게 되는 말들. 사랑을 시작할 땐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얼마나 다정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다정한지를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주고 싶던 사람이 받고 싶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이 감정의 변화는 아주 자연스럽고 흔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랑은 조심스럽게 집착이라는 감정으로 발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집착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 를 너무 자주 묻는 것도, 왜 사진 속에 난 없지? 하고 속으로 삐치는 것도,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내 얘기 잘 들어줬었는데 하며 서운해지는 것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불안을 혼자만 감당할 수 없어 결국은 상대에게 떠넘기려는 감정이기도 하죠. 물론 이해는 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확신을 원하고 내가 주는 감정이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집착이 무서운 이유는 그게 상대방의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까지 조절하고 싶어질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네가 날 좋아하는 방식이 부족해. 그 말투 예전엔 안 그랬잖아. 왜 표현을 안 해줘? 나만 이렇게 불안하잖아. 상대가 가진 감정의 자유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 방식의 애정을 요구하게 되는 순간 사랑은 점점 무거워지고 상대는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상대는 좋아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말 안 하면 또 오해할 테니까. 이 얘기 꺼내면 또 싸움 나니까 그냥 참자. 그 사람은 여전히 곁에 있지만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가끔 이런 말도 듣습니다. 나는 너무 좋아해서 그랬던 거야. 너무 사랑하니까 질투도 나고 집착도 하고. 하지만 진짜 사랑은 상대가 편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를 내 불안의 도구로 삼는 게 아니라 내 불안을 내가 다룰 줄 아는 사람만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은 당신에게 감정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감정을 보상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답이 망설여진다면 그건 지금 관계 속에 사랑과 불안이 얽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상대가 뭘 하든 신경이 쓰이고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서운하고 그 서운함을 괜히 농담처럼 내뱉다가 결국은 상처 주는 말로 이어졌던 시간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애쓰고 있었던 이유가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였다는 걸. 그리고 그 마음을 스스로 들여다보는 순간 비로소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내가 내 감정을 감당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란 걸. 사랑이 집착으로 바뀌는 이유는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공허 때문입니다. 그 공허는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일 수 있습니다. 어릴 적 누구에게도 제대로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 이전에 받았던 배신과 상처, 누군가를 믿고 싶지만 믿지 못하게 만든 경험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사랑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집착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상대를 쥐고 흔들수록 관계는 더 빨리 부서집니다. 사랑은 강요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집착은 결코 관계를 지켜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조절하려 하지 않고 내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라면 이미 그 감정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마음속 어딘가에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요? 처음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던 그 설렘의 마음을 아직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 마음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사랑은 다시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집착이 되지 않기 위해 내가 먼저 나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 내 감정의 중심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사랑을 시작할 때보다 사랑을 지켜내는 일은 훨씬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더 나은 사랑을 배워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당신의 사랑이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3편 내가 가진 것이 아닌 내가 속한 사람. 사랑하면 알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의 취향, 생각, 말투, 어릴 적 기억, 요즘 고민 하루 일과까지 모든 게 궁금하고 모든 게 특별하게 느껴지니까요. 이해하고 싶은 마음,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알고 싶은 것을 넘어 모르고는 못 견디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 뭐하고 있대? 왜 답이 이렇게 늦지? 이 사진 속 사람은 누구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묻게 되는 말들. 사랑은 점점 정보 수집처럼 흘러갑니다. 카톡의 마지막 접속 시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라온 장소, 공동 친구의 동선까지 확인하게 되죠. 처음엔 단순한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는 관심이 아니라 통제 욕구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의 하루가 내가 알지 못한 채 흘러가는 게 불편해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나 아닌 누군가를 향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만으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덜기 위해 사랑은
질문이라는 이름의 감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누구랑 있었어? 사진 좀 보여줘. 왜 대답을 안 해? 피하는 거야? 그 사람은 아직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미 머릿속으로 수백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혼자 실망하고 혼자 상처받고 혼자 화를 냅니다. 상대는 당황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 왜 평범한 일상이 자꾸 문제로 불거지는지 이해하지 못하죠. 이때부터 대화는 사랑이 아니라 감정의 추궁으로 바뀝니다. 네가 나를 정말 생각한다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잖아. 날 아끼면 미리 말이라도 해줬어야지. 난 늘 네가 뭘 하는지 궁금한데 너는 왜 관심 없어? 그리고 이 질문들에는 절대 대답할 수 없는 공통된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넌 내 사람이잖아. 어쩌면 우리는 사랑하면서 자주 착각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내가 그 사람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옆에 머물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일 뿐인데 우리는 그 머물기를 소속으로 이해하죠. 우린 사귀니까 이제 너는 내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마음을 줬는데 넌 이제 내 거야. 이 표현 속에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은 동행이지 소속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와 연애를 시작했다는 건 그 사람이 나에게 속했다는 뜻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걸어가기로 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사람이 내 일부처럼 행동해 주길 원합니다. 시간도, 감정도, 사람도 모두 나 중심으로 돌아가길 바라게 되죠. 그건 결국 상대를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걸 나랑 상의 안 했어? 왜 나한테 먼저 말 안 했어? 너 요즘 나보다 친구들이 더 중요하지? 이런 말의 저변에는 상대를 믿지 못하는 마음과 그 불안을 감출 수 없는 감정의 흔들림이 숨어 있습니다. 한 청취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상대가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면 카톡으로 인증샷을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거기 있는지 그걸 봐야 안심이 되거든요. 그 마음 결코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사랑하면서 알고 싶다는 감정보다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더 강해지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사랑해서 그런 거야 라는 말로 상대의 자유를 점점 지워가는 일이 정당한 감정일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감정을 공유할 수 있어야지 보고서를 제출하듯 일상을 보고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관계든 신뢰는 확인을 통해 얻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믿음으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확인받고 싶어서 감시하는 순간 관계는 더는 사랑이 아니라 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통제는 언젠가 반드시 저항을 불러옵니다. 말을 아끼기 시작하고 마음을 숨기기 시작하고 무엇보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 순간 사랑은 천천히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시작된 건 아닙니다. 그저 너무 좋아했고 그 사람이 나에게 특별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앞섰던 거죠. 하지만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사랑은 함께 걸어가는 관계지 그 사람을 내 인생에 붙잡아두는 게 아니니까요. 내가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내 곁에 머무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상대를 통제하려는 마음 대신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사랑은 얼마나 자유로운가요? 그 사람은 지금 당신 곁에서 편안한가요? 혹시 그 사람의 하루를 공유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시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고 있진 않나요? 이 질문들을 조용히 마음속에 놓아보세요. 사랑은 때로 그 어떤 말보다 조용한 성찰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4편. 그 사람은 정말 내 사람이었을까? 그 사람은 정말 내 사람이었을까? 그렇게 믿고 싶었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마음을 다 줬던 것 같은데 지금 돌아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함께 있던 시간 동안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했던 건 맞을까? 혹시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고 싶어서 혼자서 감정을 만들어낸 건 아닐까? 그렇게 돌아보는 순간들이 있죠. 사랑이 끝나고 난 뒤 모든 게 불확실해졌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조용히 꺼내들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내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걸까? 사랑이 끝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상실감이 아닙니다. 혼란입니다. 내가 봤던 표정이 진짜였는지, 그 사람이 건넸던 말이 전부였는지, 우리가 함께 웃던 순간들이 과연 같은 마음이었는지, 그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혼란은 연애 중에도 서서히 틈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문득 느껴지는 거리감, 함께 있어도 느껴지는 어색함, 어느 날은 나보다 더 애틋하게 구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은 낯선 사람처럼 무덤덤한 말투로 대할 때 마음은 자꾸만 그 사람의 진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더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을 더 많이 확인하게 되죠. 너 나 좋아하지? 진짜야? 예전엔 아니랬잖아. 하지만 상대방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왜 자꾸 확인하려 해? 사랑해. 근데 힘들다. 이런 말이 돌아오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문이 하나 쾅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사랑을 준 건데 왜 돌아오는 건 거리감일까? 그건 아마도 사랑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을 요구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줄까봐, 나만큼 진심이 아닐까봐,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초라해질까봐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사랑의 이름을 빌린 통제로 바뀌게 됩니다. 어디야? 왜 전화 안 받아? 오늘은 누구랑 있었는데? 이 말들은 언뜻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의심과 확인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뿌리는 한 가지로 연결됩니다. 불확실성.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사랑에 불안해합니다. 마음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상대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도 있기에 지금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일도 똑같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사랑을 증명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도 넌 내 사람이잖아. 다른 사람보단 내가 더 소중하잖아. 넌 나한테 속해 있잖아. 하지만 과연 그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내 사람이라고 믿고 싶었던 나가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종종 사랑을 통해 내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사랑받고 있는 내 모습이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는가 보다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의 감정에 의존했는가가 관계를 흔들리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을 할수록 점점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이 받고 싶고 더 많이 차지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일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 계속 묻고 상대는 그 질문에 계속 대답해야 하고 대답이 부족하면 우리는 서운해지고 결국 그 사람은 지쳐가게 되죠. 그리고 그 지점에서 사랑은 천천히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끝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떠났고 남겨진 나는 묻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너무 많이 좋아한 걸까? 그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니었던 걸까? 하지만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통과 의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누군가를 통해 나를 비추어 보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니었던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나라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지 돌아보는 게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내 인생의 한 구간을 함께 걸었던 사람입니다. 잠시 함께 웃었고 잠시 나를 아껴주었고 그 시간을 통해 내가 사랑하는 법을 조금은 배웠다면 그걸로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오래 붙잡았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얼마나 깊이 나를 이해하게 되었는가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이었는지 답을 내리기 어려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조금 더 조용히 조금 더 차분하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일뿐입니다. 내 사람이란 말에 집착하지 말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를 들여다보는 것. 그게 우리가 사랑 후에 해야 할 진짜 질문 아닐까요? 5편. 진짜 사랑은 소유하지 않는다. 사랑은 갖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이해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마음의 소란을 지나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본능처럼 소유하려 합니다. 그 사람의 하루를 알고 싶고 그 사람의 모든 순간에 내가 포함되길 바라고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까지도 내 기준 안에 있길 원하게 되죠.
처음엔 관심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관심은 기대가 되고, 기대는 실망으로, 실망은 결국 통제로 이어지곤 합니다. 왜 나한텐 다 말 안 해? 이럴 거면 왜 사귀자고 한 거야? 넌 내 사람이잖아. 이런 말들은 겉으론 사랑 같지만 사실은 사랑이 불안에 눌렸을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내 안에 붙잡아 두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함께 있음의 증거를 소유해서 찾으려 합니다. 그 사람의 물건,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사진, 그 사람의 시간, 그 모든 것을 붙잡고, 그래, 이 사람은 내 거야 라고 믿고 싶어지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진짜 내 사람이라면 붙잡지 않아도 떠나지 않습니다. 소유는 강한 듯 보이지만 언제나 불안 위에 서 있습니다. 확신이 없기에 확인하고, 확인이 부족하면 통제하고, 통제해도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의심합니다. 반대로 사랑이 정말 단단하다면 그 마음은 덜어낼 줄도 압니다. 오늘 연락이 조금 늦더라도, 하루쯤 연락이 없어도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여전히 알고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굳이 말로 확인하지 않아도 조용히 기다릴 수 있게 되죠.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사랑하면 당연히 소유하고 싶지 않나요? 내 사람인데 왜 그렇게 자유로워야 하죠? 그 말도 이해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지 않고 마음을 더 단단하게 붙들고 싶고 불안해지지 않으려 애쓰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랑하면서도 상대가 나와 함께 있는 걸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감각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함께 있는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틈이 생깁니다. 상대가 떠나서가 아니라 함께 있는 이유를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난 너한테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난 나대로 살고 싶어.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할 땐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유를 허락받지 못한 관계에 대한 피로가 쌓였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붙잡을수록 멀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마음에서 자랍니다. 예전에 한 커플 상담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건 내 사랑이 아닙니다. 떠나도 되는 사람이라고 믿어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반문했죠. 떠날 수 있게 한다고요? 그럼 그냥 보내라는 말인가요? 하지만 그 상담자는 덧붙였습니다. 떠나지 않게 만들고 싶다면 붙잡는 게 아니라 머무를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랑을 지키는 법만 고민하지만 사실은 사랑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 못한 채 자꾸 붙잡으려 하죠. 사랑은 의심과 확인이 반복될수록 더 불안해지고 신뢰와 여유가 쌓일수록 더 깊어집니다. 지금 당신의 관계는 어떤가요? 매일이 감정의 줄다리기처럼 느껴지나요? 아니면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혹시 상대방이 지금 내가 만든 감정의 경계선 속에서 조심스레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감춰야 할지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잠시 돌아봐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사랑은 소유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통제하지 않고 상대가 스스로 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 선택이 하루하루 반복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머물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안의 감정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너는 나의 것이야 라는 말보다 너는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사랑은 비로소 소유에서 동행으로 바뀝니다. 지금 당신은 상대를 쥐고 있나요? 아니면 기다려주고 있나요? 그 차이를 마주하는 순간 당신의 사랑도 서서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상대가 아닌 당신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6편. 나는 왜 자꾸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될까? 사랑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기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상대를 아끼고 챙기고 정말 진심이라고 믿는데도 왜인지 자꾸 내 마음만 앞서고 상대의 입장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나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 왜 그걸 몰라줘? 이런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올 때 우리는 진심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받고 싶은 감정을 강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강요는 사랑의 이름을 쓰고 있지만 실은 이기적인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관계든 내가 감정적으로 앞서기 시작하면 상대의 마음을 듣기보다는 내 감정이 이해받는지가 먼저 중요해집니다. 사랑해달라는 말보다 내가 얼마나 애쓴 사람인지를 먼저 인정받고 싶어지고 상대가 느끼는 무게보다 내가 쏟아부은 무게가 더 중요해지죠.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왜 그토록 많이 주고 나서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느끼는 걸까요? 사랑은 주는 것이라면서도 막상 내가 뭔가를 주고 나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이 없을 때 서운해지고 그 서운함이 쌓이면 결국 상대를 원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용한 걸까? 이 사람은 날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내가 너무 많이 주는 연애였던 것 같아. 그 말 속에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에 가까운 감정의 분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관계는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 게임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이번 주에 더 많이 연락했잖아. 내가 더 많이 배려했어. 이번엔 네가 나한테 맞춰야 해. 사랑은 어느새 자기 감정을 상대에게 채우게 하는 수단이 되고 상대는 그런 감정의 요구를 감당해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는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감정에 맞춰주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역할에 지치게 됩니다. 결국 남는 건 나는 너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라는 말과 그래서 더는 못하겠어 라는 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내가 얼마나 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일까요? 그건 아마도 사랑이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주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도 날 사랑해준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일 거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일 거야.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위태로워질수록 자존감도 함께 흔들리고 사랑이 멀어질수록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랑은 상대를 위한 마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날 필요로 해줘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날 원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믿음 아래에서는 어떤 사랑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랑은 상대가 나를 구원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또 한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왜 이렇게까지 감정에 매달리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외로움 때문인가요? 내 안의 공허함 때문인가요?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없으면 내 존재를 느낄 수 없기 때문인가요? 그 감정들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비로소 사랑은 누군가를 조종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감정을 나누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무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리고 받는 것도 요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여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계속 주고 다른 한쪽은 계속 받기만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감정의 불균형 속에서 유지되는 관계일 뿐이죠. 지금 관계 속에서 자꾸 내가 더 많이 한다고 느껴진다면 이 질문을 조용히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사랑을 주고 있는 걸까? 아니면 사랑을 빌미로 감정을 증명받고 싶은 걸까? 이 질문에 멈춰 설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사랑의 중심을 다시 세울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왜 몰라줘 라는 말을 건네기 전에 한 번쯤은 혹시 내가 너무 내 감정에만 몰두하고 있진 않았을까를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인 동시에 내 감정을 다루는 연습이기도 하니까요. 7편 사랑하면서도 홀로서기.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쩐지 모든 게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고 하루 종일 무슨 말을 할까 머릿속에 그려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그 사람과의 메시지를 확인하며 하루를 정리하게 되죠. 그렇게 매일을 누군가에게 맞춰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토록 강렬하게 중심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나요? 내가 지금 이 관계 안에서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친구들과의 약속도 줄어들고 혼자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고 나 혼자 즐기던 취미나 일상까지도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하게 되는 나 자신. 처음엔 다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거울을 보며 문득 나는 어디 갔지? 라는 생각이 들면 그제야 조용히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면서도 나는 나일 수 있을까? 사랑하면서도 내 삶은 그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연애라고 하면 서로에게 헌신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모든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되죠. 정말 좋은 관계란 각자의 삶을 잃지 않고도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걸. 서로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취향을 가지고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 그게 정말 단단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서도 홀로 서 있다는 건 상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 없이는 못 살아가 아니라 너 없이도 괜찮지만 너와 함께하고 싶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 말이 주는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전자는 의존이고 후자는 선택이니까요. 의존하는 관계는 상대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에 하루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좋았다가도 답장이 조금 늦으면 불안해지고 표정이 달라지면 혹시 마음이 식은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스스로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관계 안에서도 여유가 생깁니다. 상대가 어떤 기분인지 눈치채면서도 내가 그 기분에 완전히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 감정은 내가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가운 사람,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따뜻한 사람은 스스로를 돌볼 줄 알기 때문에 상대에게도 건강한 감정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죠.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줄 알고 상대에게 모든 걸 걸지 않기에 그 사랑이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서도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흔들릴 때 같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곁에서 버텨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너무 기대고 있다면 지금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 관계 안에서 내 삶을 충분히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 망설임이 있다면 사랑과 의존 사이를 헷갈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너무 몰두하다 보면 그 사람의 감정이 내 기준이 되고 그 사람의 반응이 나의 하루를 결정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은 점점 축소되고 결국 관계가 흔들릴 때 나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죠. 반면 스스로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이 어려워질 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대를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할 줄 알고 상대가 내 곁에 머물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면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사랑은 내가 나를 지키는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내가 나를 돌볼 수 있어야 상대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을 하면서 자신을 잃지 마세요. 상대를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나를 희생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연애는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내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사랑은 훨씬 더 편안해지고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선택된 사람으로 존재할 때보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일 때 더 매력적입니다. 누군가의 연인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당신.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8편. 불안한 사람들끼리의 사랑은 왜 더 치명적인가?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말이 어긋나고 표정 하나에 마음이 찢기고 연락 하나에 하루가 흔들리는 관계.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조금만 멀어져도 불안해지고 서로를 너무 바라보다 보니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도 갈등이 됩니다. 사랑하고 있는데 도무지 행복하지 않은 관계. 그런 관계의 많은 경우 불안한 사람들끼리의 사랑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불안형 애착이라고 부릅니다. 어릴 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사랑이 늘 조건적이었던 사람들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서 항상 확인받고 싶어하고 사소한 변화에도 크게 반응하고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곤 하죠.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면 관계는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한쪽이 불안해서 확인을 구하면 다른 한쪽도 그 확인을 받아야 안심이 되고 각자의 불안이 서로에게 전이되며 사랑이 아니라
감정의 폭풍 속에 갇히는 결과로 이어지죠. 한 사람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표현이 없어? 나만 노력하는 것 같아. 다른 한 사람도 말합니다. 나도 힘들어. 나는 그렇게까지 감정을 확인받아야 하는 게 지쳐. 내 감정도 좀 존중해줘. 서로 다른 말 같지만 사실 둘 다 같은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나는 혼자 두지 마. 나는 이렇게 불안하니까 날 좀 알아줘. 하지만 각자 그 불안을 해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붙잡고 한 사람은 피하고 그러면서도 서로를 떠나지 못하죠. 그래서 관계는 가까워질수록 더 아프고 사랑할수록 더 지치게 됩니다. 이런 관계 안에선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는 기술이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감정을 돌보지 않은 채 상대의 감정만 맞추려 하다 보면 결국 감정은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청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사소한 말 하나에도 반응했어요.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하루가 바뀌었고 그 사람의 말에 따라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 같았어요. 그 감정은 깊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감정을 상대에게 맡겨버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상대가 잘해줘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안을 해결해야 할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니까요. 불안한 사람들끼리의 사랑이 치명적인 이유는 사랑이 깊어질수록 서로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 감정을 채워달라고 기대하고 상대도 내 불안을 감당해주길 바라고 서로 기대와 요구가 쌓이면서 사랑은 무게가 되어 갑니다. 결국 사랑은 이기거나 지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견뎌주는 관계여야 합니다. 상대가 불안정하다면 그 불안을 자극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안정감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고, 내가 불안하다면 그 감정을 전부 상대가 해결해 주길 바라기보다 내 안의 불안을 마주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불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스스로 인정하고 조절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은 상처가 아니라 성장이 됩니다. 지금의 관계가 너무 힘들다면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이 관계에서 상대를 돌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감정만 붙잡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아직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정말 좋아한다면 불안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서로가 감정의 무게를 떠넘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감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불안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각자의 불안을 이해하고 함께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랑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9편, 사랑은 내가 채워야 할 무언가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마치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방식에 내 존재의 가치가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일 거야.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닐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아주 조용히 그러나 깊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랑을 시작하면 그 감정은 더 강해집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흔들리고 상대의 무관심이 마치 내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아프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사랑을 통해 내 안의 결핍을 채우려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원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야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사랑은 처음엔 강렬하지만 언제나 불안 위에 서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채움이 아니라 나눔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내가 가진 무언가를 상대에게 내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내 안이 비어있다면 그 사랑은 계속해서 상대의 것을 빼앗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끊임없이 물어보게 되죠. 넌 나 얼마나 좋아해? 난 너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없으면 넌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질문들은 사랑을 확인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확신하지 못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내 안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누가 나를 아무리 사랑해줘도 그 감정은 끝없이 새어나갑니다. 그건 물이 새는 컵에 계속해서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구멍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누군가로 인해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존감이 안정된 상태일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 하면 그 사랑은 점점 강박으로 변하게 됩니다. 상대가 날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조금만 무심해도 나는 또다시 버려질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런 불안은 결국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관계를 병들게 하죠. 진짜 자존감은 사랑을 받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사랑이 무너지더라도 나까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누군가로 인해 채워져 있나요? 아니면 그 사람 없이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힘이 있나요? 한 청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애가 끝났을 때 나는 그 사람이 없는 내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그 사람 없이도 나는 괜찮다는 걸 믿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랑을 할수록 그 사람 중심의 삶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더 단단한 나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나를 완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완전한 존재라는 전제 위에서 함께 걷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이 자꾸 고단하고 상대가 자꾸만 부족해 보이고 관계 안에서 내 존재가 불안하다면 지금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사랑을 통해 나라는 사람을 증명받고 싶은 걸까? 이 질문에 머물러 볼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빌미로 스스로를 잃는 일을 반복하지 않게 될 겁니다. 사랑은 내가 채워야 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나는 이미 괜찮은 사람이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 삶은 여전히 의미 있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로 이미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사랑은 누가 내 옆에 있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감정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바라봐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누군가와 건강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편. 사랑은 동행이다. 점유가 아니다. 사랑은 함께 걷는 일입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 같은 속도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일. 그리고 그 속에는 네가 나의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네가 오늘도 내 옆에 머물러 주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사랑은 점유가 아닙니다. 사랑은 동행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는 일이라고. 그래서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시간, 감정, 말투, 생활까지 모두 내 기준에 맞춰 움직이길 바라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보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말을 했는지보다 내가 받은 감정이 먼저 해석됩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정리해야 하는 일처럼 바뀌기 시작하죠. 우리는 자꾸 물어봅니다. 그래서 나를 좋아해? 지금도 예전처럼 좋아해? 하지만 진짜 사랑은 확인받지 않아도 눈빛 하나, 말투 하나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관계입니다. 진짜 사랑은 오늘도 너와 걷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해지는 감정입니다. 한 청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엔 자꾸만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받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봐 불안했고 조금만 무심해져도 하루가 망가졌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내가 너무 그 사람을 붙잡고만 있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더 멀어졌구나. 이 말이 오래도록 남습니다. 사랑은 붙잡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머물고 싶게 만드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존중이고, 사랑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이고, 사랑은 의존이 아니라 자립된 두 사람이 서로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너 없이도 나는 괜찮아. 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누군가와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네가 없으면 공허해지는 사람은 결국 상대에게 감정의 짐을 지우게 됩니다. 하지만
내 삶을 나 스스로 잘 살아내고 있는 사람, 그 하루 속에서 너와 함께일 때 조금 더 따뜻해지는 나를 아는 사람은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멀어진다고 해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소유하지 않아도 지킬 수 있습니다. 붙잡지 않아도 곁에 머물 수 있고 확인하지 않아도 마음이 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누군가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 속에 같이 걷는 사람으로 존재하기 위해 사랑하는 거니까요. 마음이 지치고 사랑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마다 이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내 것이어야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함께 걸을 수 있어야 지켜진다. 그리고 그 걸음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연인이기 전에, 누군가의 전부가 되기 전에 나는 나 자신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가? 그 질문에 부드럽게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 누구보다 단단한 사랑을 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